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경매 실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 시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3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 이제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원앤원 TV에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은 좀 이어서 제 3편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임차권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이 제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할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대항력과 여러분들의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차원에서 임차권 등기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청과 효력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게 되면은요, 그 신청 자격으로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고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요,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취득이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와 확정일자가 보존된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부분들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그 집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례를 보게 되면요, 대법원 2005-4529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의 청구. 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임차권 등기에 따른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단 존속기간 보장. 자,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2년 동안 임차인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6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은 보장을 해주겠다, 최소한의 2년 동안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최대한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회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그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법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만료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도 아무 얘기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다 라고 해서 전 임대차 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항상 임차인한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는 게 계속 이 집을 쓰실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꼭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한테 1개월 전, 그러니까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재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이었는데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아무 얘기도 없었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다시 2년 동안은 이 집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럴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이 집을 비워주겠습니다 라고 계약 해지 사유를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집을 그 집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계약 기간은 만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월 임차료를 꼭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기 임차액이 차임이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이런 묵시적 갱신이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증감 청구와 증액 시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여러가지 변동사항이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뭐 공과금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한테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증금을 요구를 하든 임차금을 요구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로 초과할 수가 없다. 즉 5% 이상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인데요. 이 부분들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1년 이전에는 할 수가 없다. 1년 이후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전세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이런 경우, 또는 처음에 최초 계약을 할 경우에 당연히 이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어떤 비율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연일할, 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그리고 연 2%,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더한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시장에서는요 연 2%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1억 원을 갖다가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된 경우, 자, 보증금 1억 원은 연 2%다라고 하면요, 2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만 원을 12로 나누게 되면 월 임차 금액이 나오는데, 이 임차 금액을 넘어서 임차인한테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4%였는데요. 4%에서 최근에 2%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경매 전문 사이트 원앤원 플러스 옥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매 실무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원앤원 플러스 옥션을 치시면은요 무료로 회원이 가입 가능합니다. 무료로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에 물건 검색이 가능하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다가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 전문 상담원이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입찰에 관심이 있으시고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또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임대차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